되는 방법이 있다고. 아, 진짜 있어요. 진짜 그거는 방법이 진짜 있다고.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근데 왜 자꾸 그 잘못된 길로 가냐고. 잘못된 산을 오르냐고. 너를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먼저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이제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라고 하고요. 솔직히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성관계로 되게 결핍했고 조금 많이 고통스러웠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저처럼 고통받고 자기대한적 신념이 있으신 분들한테 그냥 저 보고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냥 용기 가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야? 네. 제가 말이 두서가 없었는데 말을 잘 못해요. 아니 근데 최근에 성공을 했잖아. 네. 근데 성공을 하기 전에 2,500번 정도의 어프로치를 했고 네. 2,500번의 어프로치를 하다가 어떤 계기가 있었지? 네, 그렇죠. 그 도대체 2,500번 동안 실패를 하다가 네.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하지만 갑자기 어떻게 보면은 애프터도 막 잡히고 네. 여자들이랑 연락도 잘 되고 네. 또 하고 네. 그렇게 됐잖아. 네, 또 그렇죠. 심지어 지금 여자가 되게 막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흔히 이거는 뭐 후기 조작하면은 그대로 이거는 엠클로즈 했다. 네. 그 강의잖아 솔직히. 진짜죠. 그 강의잖아. 네. 그냥 엠클로즈 했다. 왜 2,500번 할 때는 안 됐는데 왜 된 걸까? 갑자기. 저는 이게 요즘 와서 되게 깨달아진 건데 감정 상태라든지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전까지는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저한테 항상 코칭 하셨던 게 있어요. 네가 더 열려야 되고 네가 더 두려움을 마줘야 되고 네가 좋은 감정 상태여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걸 지금 잘 몰랐어요. 아니 내 감정 상태로 내가 내 맘대로 어떻게 끌어올리지?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언제서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냐면 여러분 지금 워크샵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주차에 그 파리 셔츠 지금 카톡 내용 있잖아요. 그게 스승님이 이제 대리 카톡을 해주신 건데 스승님을 만나고 그 여자는 이제 애프터를 진행하면서 계속 애프터가 좀 잡혔었거든요. 하면서 몇 번의 성공이 이루어지니까 형이 말한 게 이거였구나라는 거를 제가 최근에 느낀 게 뭐냐면 첫째 결과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은 좋은 감정 상태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원한다고 여자 마음을 얻을 수 있냐고? 절대 아니에요. 애원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 저는 또 타업체에서 두 군데 수강을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고수형을 절대적으로 좀 신뢰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형한테 컨설팅을 받으면서 오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내추럴을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그냥 다 지금 와서 저는 어프로치를 하면서도 지금 진짜 많이 내려놨고 이제는 솔직히 아직도 두렵기는 하죠. 근데 그 두려움이 막 몸에서 땀을 흘려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약간 좀 바이킹 탈 때 나는 떨려라는 느낌, 이제 그 느낌으로 제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데 코칭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더 높은 곳으로 좀 가고 싶어서 확실히 된다라는 것도 지금 이제 체감을 하고 있으니까. 애프터를 한 여자랑 한 건 아니잖아 또. 네, 그렇죠. 몇 명 정도랑 했지 최근에? 저 3명 했습니다. 3명? 네, 3명 했어요. 갑자기 애프터도 3명이랑 된다는 것 자체가 네. 뭔가 그 여자들도 자기 시간을 내가지고 만난다는 것 자체가 네. 그 자체로 투자거든. 그래서 사실 애프터 나온 여자 못 보시면 병신 얘기가 있어. 아무 생각 없이 애프터에 나오진 않거든. 그냥 나오고 있어. 그 여자들도 뭔가 남자를 만나고 싶은 게 네, 나온 그렇죠. 거 아니야. 너를 안 만났으면은 뭐 소개팅을 나가든 다른 뭐 어플을 하든 네. 아니면 뭐 사교장소에 나가든 아니면 대학교든 뭐 소모임이든 동호회든 사교 클럽이든 뭐든 찾아서 너 아니어도 분명히 다른 남자 만날 거란 말이야. 제가 그리고 요번에 느낀 게 뭐냐면 여자도 섹스 좋아한다. 그래서 워크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만나줘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만나줘야지. 네, 진짜 우리가 열심히 만나줘야 되고. 한 사람당 이게 시간과 어떤 공간 이게 허락되는 한계가 있거든. 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봤자 너무 물량이 많아 사실은. 그래서 나 혼자 다 만날 수도 없고 네. 또 이게 겹치지도 않아 희한하게. 사실은 뭐 요즘에 인구가 많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필드 나가보면은 뭐 지방이든 서울이든 그래도 어느 정도 물량은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그러면은 여자 만나면서 사실 우리의 진짜 중요한 방향성 그거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남녀 관계는 그 접근이라는 것 자체가 X고 X가 곧 접근인데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하는 사람이 짱이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 남녀 관계는 19금이 될 수밖에 없고 청소년 유해물이 될 수밖에 없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X니까. 네, 그렇죠. 남녀 관계가 X가 빠지고서는 남녀 관계를 얘기할 수가 없어. 절대 남자랑 여자랑 만나서 하는 게 뭐야? 근데 그 하는 게 두렵고 남자가 되는 게 두려우니까 온갖 이상한 것들이 생겨나는 거야. 온갖 이상한 것들이. 그 본질이나 그 명확한 그 목적이나 목표를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결혼은 했지. 근데
피스로 살아가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그런 현실들이 있잖아. 우리가 남녀 관계라는 거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사실은 이게 좀 뭔가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이번에 느낀 게 진짜 뭐 몸매 좋고 괜찮은 여자 있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형을 만나기 전에는 저런 여자 어떻게 만나나. 근데 이제는 성공해보니까 형한테 이제 받고 해보니까 나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막말로 주변 돌아보니까 제가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나보다도 좀 못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남자들도 이쁜 여자를 옆에 끌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충분히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올바른 방향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치. 네, 그게 정말 있어요. 일단 눈에 보이지가 않아. 네. 우리가 뭐 하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용기, 자신감 이런 게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그 눈에 안 보이는 그 가치를 뭔가 피상적이고 뭔가 유형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로 채워 넣으려고 한단 말이야. 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상황적인 자신감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런 상황적 자신감은 언젠가는 수명을 다하게 되어 있다. 그 상황적 자신감은 언젠가는 없어진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절대적 자신감인데 그 절대적 자신감이라는 거는 뭐냐? 그럼 그거는 결국엔 용기고 자신감이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하지를 못해. 내 안에 정말 용기가 있나? 내 안에 정말 자신감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네.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누구라도 그래. 근데 실질적으로 그 용기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미친 짓이 일어난다. 미친 일들이 일어난다. 자분과 회피와 두려움과 공포와 여기에 이제 자기제한적 신념까지 더해지고 나를 끌어당기는 쇠사슬, 자기제한적 신념 그리고 이제 주변의 시선, 사회적인 기준 이런 것까지 이제 더해지기 시작하면 미치는 거지. 저 그거 너무 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느꼈던 게 뭐냐면 옛날에 컨설팅 할 때 형이랑 30분씩 나눠서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했는데 이튿날 30분 받았을 때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정말 최악이었어요. 주의 끌기가 이 정도로 안 된 적은 없었어요. 그래도 번호 따고 못 따고를 떠나서 그냥 저기요 잠깐만요 하면 다 개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코칭 받으면서 계속 하다가 제가 혼잣말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발 못해먹겠다고 제가 주저앉았던 그 기억이 있었거든요. 진짜로. 근데 선생님 그거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고통 정말 필요 없던 고통이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절대 그런 것들도 꼭 저는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게 솔직히 제가 했을 때 이거 절대 쉬운 길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 타업체는 그런 뭐 후기들로 조작이 진짜 미친 듯이 존나 하는데 여러분 절대 쉬운 길은 아니에요.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2,500번 어프로치를 해서 선생님 만나서 나서부터 이제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그럼 지금 3번이고 이제 또 어프로치 하면서 앞으로 더 성공 경험을 해 나갈 거지만 절대 쉬운 길은 아니에요. 정말 뭐 뽀록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진짜. 뽀록으로 안 돼. 왜냐면 여자들은 살아있는 네. 거짓말 탐지기, 살아있는 가치 탐지기와 같으니까 네. 내가 진짜가 아니면은 결국에는 뽀록이 나오고 들통이 나오고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만약에 뭐 조건을 맞춰서 여자를 만난다. 네. 조건을 맞춰서 여자랑 뭐 결혼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도 그게 무의미하다는 거지. 왜냐면은 결국에는 그 관계는 정말 어떤 본질을 잃어버린 관계가 될 수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겉은 화려할지 몰라도 속은 텅 빈 관계가 될 수 있잖아. 형이 만났을 때 제일 좋은 사람이랑 결혼한 건 맞아. 근데 그게 와이프가 뭐 재산이 많다, 돈이 많다 이걸 떠나서 네. 내가 장인어른 처음 만났을 때 장인어른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넌 땡 잡았다. 근데 나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았어. 네. 왜냐면 장인어른 재산이 거기 넘으니까. 네. 그리고 와이프가 성격도 좋지. 진짜 착하지. 애들도 잘 봐주지. 막 집안일도 자기가 다 하지. 그렇다고 해서 뭐 인간관계는 내가 항상 give and take라고 하잖아. 네. 내가 받기만 할 수는 없다고. 네. 받기만 하면 언젠가 이 관계는 무너지게 돼 있어. 어느 정도 이게 give and take가 있으면서 그 안에서 뭔가 즐거움과 어떤 재미와 갈등 해소와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 여자를 많이 만나보는 게 어떤 사람들은 좀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게 우리가 여자를 보는 눈을 좋게 해주고 또 심지어 그 좋은 여자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 정말 그 여자랑 잘 될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 뭐 나한테는 그게 중요했어. 왜냐면 내가 처음부터 이 길을 시작한 것도 그렇고 내가 정말 이렇게 쉬운 길은 아니지만 이 길을 걸어온 이유는 앞서 얘기했던 그런 텅 빈 관계 그런 거는 내가 되고 싶지 않았어. 다른 방법이 있겠지. 가고 다른 방법은 없어. 다른 방법은 없어. 없어요. 절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 이게 어렵고 힘들고 뭐 좁은 길이다. 근데 다른 길이 없어. 네, 맞아요. 어제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본질적인 상처가 있는데 이거를 치료하지 않고 뭐 아무리 뭐 화려하게 덮어놓고 어떻게 뭐 한다고 해도 결국에 이 상처는 안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을 거 아니야. 네, 드러내야 돼. 그럼 내가 결국에는 인간관계를 제대로 못하면은 결혼을 했다고 해도 퐁퐁남이 되거나
진짜 실제로도 수강생 중에 그런 아픔을 갖고 온 사람도 있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최근에는 그 사건도 있었잖아요. 계곡에서 남편 살인한 사건까지 있었잖아. 네네네네네네네. 진짜 그거는 뭐 극단적인 예지만 실질적으로도 풍폭남이나 설거지론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막 얘기가 많았었잖아. 네. 그런 것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야. 나 주변에서 목격을 하고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진짜 용기 있는 남자, 자신감 있는 남자, 그 남자로서 남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데 네. 그거를 해결을 안 하고서 항상 회피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큰일 날 수도 있는 거. 일단 그게 첫 번째. 그건 진실된 관계가 아니지. 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그 관계가 아니지. 네, 그렇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남녀 관계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 관계를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 네. 그 관계를 만들고 싶은 거고 정말 마음에 들고 정말 사랑하고 그런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그 현실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어린 왕자에도 나오잖아. 사람의 마음은 갈대 같은데 그 마음이 한 곳에 향하는 거는 기적인데 심지어 그게 서로 향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미라클이지 미라클.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운 거야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가? 근데 그러면은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꾸 결핍해지고 네, 그러다 보면 또 잘못된 길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존나 중요하다.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 그걸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가 뭐 자아개방, 뭐 현존, 뭐 열정, 에너지, 뭐 이런 거 바이브 왜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왜 그런 능력들을 키우고 왜 그런 것들을 발산하고 왜 생쇼를 하고 있냔 말이지.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필드에 나갔을 때 그런 걸 훈련한 사람은 그냥 그 공간에서 가장 즐겁고 재밌고 행복한 사람이니까. 누구라도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향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런 길을 걷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그 현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속이 꽉 찬 그런 관계다.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절대 쉬운 건 아니야. 근데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뤄낼 수 있지. 그러니까 사회가 남자들을 얼마나 거세시켰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거는 발정난 개.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성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사회적인 조건은 절대 따라가지는 않으려고요. 왜냐면은 그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은 집안이 망한다. 그러니까 물론 저도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건 맞겠지만 내가 정말 최상의 여자를 지금 선택해서 결혼을 할 거거든요. 저는 컨설팅을 받으면서 스승님의 진가를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면은 나를 좀 변화시켜 주겠구나. 좀 영향력 있게 어프로치를 할 수 있고 두려움을 좀 마주할 수 있는 부분인가, 어떻게 해야 좀 더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인가. 근데 더 이상 이제 멘트는 진짜 필요 없는 거고요. 그냥 일단 그냥 하면 되는. 왜냐면은 멘트가 애초에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네.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낮은 가치야.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쫄아있다라는 증거가 되잖아. 네. 그러면 그거를 파면 팔수록 나는 쫄아있다라는 현실을 강화시키는 거야. 그러면 나 존나 쫄아있다, 난 존나 쫄아있다 이러면서 네. 자기 암시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 그러면은 과연 나는 쫄아있다라는 사람이 정말 용기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정말 자신감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걸 낼 수 있을까? 상황적 자신감이 없어진 상황에서 절대 정말? 절대 없죠. 그럴 때는 우리가 남자는 남자로서 사실 한 가족의 한 가정의 가장이 돼야 되고 또 책임을 져야 되고 인간의 그냥 그런 본성 그런 거에서는 사실 벗어날 수는 없거든. 네.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진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때 자기가 이 사람이면 된다, 이 사람이면 내가 평생 함께 살아도 괜찮겠다, 행복하겠다, 뭐 이런 느낌을 줘야 되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런 게 되게 이제 중요하다. 그럼 그런 가치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되면은 뭐 상위 1% 혹은 상위 10%에 있는 사람들은 여자를 꼬시려고 애쓰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받는 거야 그냥. 와. 그 수준에 도달해야지 사실은. 피상적으로는 봤을 때 항상 뭐 잘생긴 사람 뭐 그 돈 있으면 뭐 성형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형을 한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컴플렉스나 어떤 낮은 자존감이나 용기 없고 막 자신감 없고 그 공포에 쩔어 있고 존나 쫄아 있고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는 없거든. 성형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네, 그렇죠. 결국엔 본질적으로 내가 그걸 마주하고 해결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 감정만 느낄 수 있다. 네. 그래서 너가 뭐 수치심도 느꼈고 네. 두려움도 느껴봤고 뭐 네. 즐거움과 재미도 느껴봤고 네, 여러 네. 가지 감정을 느껴봤겠지만 네. 너가 아마 증거를 했을 거야. 너 스스로한테. 네, 그렇죠. 너의 현실을 위해서, 너의 성공을 위해서. 네.
무슨 말이냐면 너가 정말 그 두려움에 쩔어 있을 때 결과, 너가 정말 즐기고 있을 때 결과 아, 달랐죠. 진짜 달랐죠요. 제가 완전 다르지. 완전 형도 형 그때 아시잖아요. 저 완전히 컨설팅 받을 때 저 스테이트 완전히 열려가지고 그치. 번호 한 번에 막 세겠다고. 아 정말 근데 저는 내가 왜 그런 감정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지 네. 정말 이해를 해야 돼. 근데 네. 사람들은 이거를 자기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해하지를 못해. 근데 내가 정말로 두려움에 쩔어 있는 상태면 그거를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고 해도 티가 나.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야. 쫄아 있는 게. 근데 그게 티가 안 나면 돼. 안 들키면 돼. 근데 결국엔 상대방을 속이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닌 거잖아. 뭐 사기를 칠 거야? 우리가? 사기를 치는 게 진짜의 남녀관계 아, 그것밖에 절대 없어 방법이? 절대 그건 아니죠. 사기만 존나 쳐야 돼? 여자 존나 속여야 돼? 아니. 어? 형, 존나 근데 속이면서 나는 존나 낮은 가치인데 존나 속이는 거야. 내가 높은 가치인 걸로. 아, 그런 현실을 살 거야? 아, 저는 존나 속이는 삶? 사기꾼의 삶?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진짜가 있다고. 되는 방법이 있다고. 아 진짜 있어요. 진짜 그거는 방법이 진짜 있다고.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근데 왜 자꾸 그 잘못된 길로 가냐고. 잘못된 산을 오르냐고. 잘못된 산을 오르면 그거 내려오는데도 시간 존나 오래 걸려. 잘못된 습관들이 생기니까. 내 인생이 그냥 풍족함이었어. 아. 내 인생은. 근데 그 풍족함이라는 거는 뭐 쉽게 얻어진 건 절대 아니겠지. 네, 나도 그렇죠. 엄청난 형도- 투자와 엄청난 노력을 했지. 네. 강남역에서 한 달에 오피스텔 생활비만 150만 원씩 내면서 살았으니까. 오, 오피스텔 원룸비가 보증금을 떠나서 그럼 나도 그 150만 원을 내기 위해서 돈을 벌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나도 존나 투잡 쓰리잡 하면서 항상 존나 열심히 살았던 와. 거야. 지금도 형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알잖아. 네, 저는 알죠. 맨날 알죠. 하루에 진짜 최소 10시간에서 12시간은 진짜 일을 하는데 육아까지 병행하시잖아요. 진짜 육아까지 병행하면서 이제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올바른 길 있고 올바른 산을 그냥 처음부터 올라가면은 괜찮은데 사람들이 꼭 시행착오를 한다고. 아, 그렇죠. 쉬운 길을 바라니까. 쉬운 길. 쉬운 길. 쉽게 된다. 너도 된다. 막 이러니까. 이제 제가 경험한 길은 절대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오면은 넌 족밥이야부터 시작하니까 그거를 이미 거기서부터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 네, 다른 그렇죠. 사람들은 와 씨발 나도 하면은 이거 그냥 멘트 몇 개 날리면 그냥 성공하나? 이래 버리니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스승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스승님이 항상 강의하셨던 것 중에 습관의 법칙하고 상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뭐야? 내가 반복해서 하는 것을 것이 잘하게 되고 그게 습관이 된다. 근데 상의 법칙은 내 안에 있는 대로 나온다. 안에 있는 대로 나온다. 안에 있는 대로 흘러 나오는 거야. 내 안에 고통과 사기와 괴로움과 이런 게 있으면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숨길 수가 없어. 이거 여자들한테 절대 척한다고 안 숨겨질 수가 없어요. 이거 여자들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내가 가면을 쓰고 여자를 꼬셨다고 해도 내가 불편해. 네, 맞아요. 가면 쓰고 여자 꼬셔본 사람은 알 거야. 아. 내가 아닌 걸로 여자를 꼬신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거야. 이 여자를 만날 때 항상 신경 써야 되고 항상 척해야 되고 항상 회피해야 되고 항상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그냥 나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거든. 네, 맞아요. 남녀관계의 자유? 아니 진짜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되잖아. 진짜로 남자가 되면 되잖아. 네. 진짜로 높은 가치의 사람이 되면 되잖아. 그러면 여자들이 그런 남자를 좋아한다고. 사람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면 와. 되잖아. 근데 그렇죠, 왜 존나 헛짓거리하고 있냐고. 그 공포와 두려움과 막 이런 것들을 회피하면서 회피하는 방법으로 네, 회피적인 방법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절대 답 안 나와요. 그렇게는 안 돼. 저도 솔직히 지금 제가 좀 두렵긴 하거든요. 아직도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저 항상 어프로치 할 때도 이제 생각은 많이 내려놨는데 이제 하면서도 나는 족밥이다. 근데 편해. 요즘에 인정하니까. 그리고 나서 존나 두렵다. 진짜 두려울 때가 엄청 있거든요. 두렵다고 그냥 가서 저기요 잠깐만요 하고 그 흐름에 맞춰서 하니까 여자들이 또 거절을 해도 또 예의 바르게 거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전에는 솔직히 인정을 안 했어요. 저는 말로는 난 내가 족밥인 걸 인정했고, 내가 두렵다 인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저항해버렸으니까 존나 고통스러웠거든. 그냥 이게 존나 웃긴 게 뭐냐면 내가 막 루틴이나 멘트나 마술이나 뭐 이런 거 몇 개 배우면은 갑자기 존나 매력적인 사람이 된 줄 알아.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절대 아니에요. 존나 족밥이야. 그냥 존나 족밥이어서 남자가 아니라서 존나 쫄아 있어서 그냥 안 된 것 뿐이야. 여태까지 남녀 관계가. 모태솔로로 살았든 항상 여자들이 나를 좋아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지 않고 있다면 그냥 내가 존나 족밥이고 쫄아 있고 그냥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현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 그리고 루틴 마술 이런 거 갑자기 배우면 갑자기 내가 가면을 쓰고 갑자기 막 매력적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더 어려워. 가면을 쓰고 살려고 하잖아. 여자한테 사기치려고 하잖아. 여자한테 사기치면은 뭐 한번 하는 줄 알잖아.
하면 뭐해 여자의 마음을 얻지 못했는데 네,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진짜. 먹고 당했잖아. 섹스라도 했으니까 괜찮다? 근데 너의 남자로서의 자존심은 어디 간 거야? 남자로서의 긍지는 다 날라간 거지. 그냥 더 족밥이라는 사실을 존나 확인한 거지. 내가 여자 한번 하면은 천국을 선사해주고 나이트 게임에 예전 TMP에서 같이 나랑 강사하고 지금도 연락하면서 지내 친한 동생인데 쭌이라고 있어. 네. 쭌. 근데 그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내추럴이었어. 중학교 때부터 복싱하면서 복싱 그 뭐 선수였고 네. 그 학교에서 일장이었고 버디 같은 거 할 때 3대3 술자리 딱 여자 3명 불러. 네. 그래서 아 지금 모델 같은 친구들 지금 3명 더 오고 있다고 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혼자서 여자 셋이랑 술을 마시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 여자 3명이랑이 오. 미친 새끼가 있어. 중학교 때부터 상상이가 그런 내추럴 진짜. 얘가 나한테도 정말 많은 좀 도움도 줬지. 전화가 와. 그래서 아 오늘 쉬려고 그러니까 아, 형 빨리 와. 아 형 빨리 와. 막 이래. 그래서 알았어 하고 준비하고 갈게 이러면 딱 가. 그러면 가면은 이제 나한테 형 오늘 해야지. 그러면 나는 이제 아 씨발 야 오늘 좀 피곤하다. 오늘 그냥 너 보려고 왔다. 그러면 존나 정색하면서 형 거짓말하지 마. 지금 여자 저거 하면 안 할 거야? 내추럴 중에 내추럴 그냥 편안한 내추럴 선천적인 내추럴 나는 후천적인 내추럴이고 네. 나는 후천적으로 네. 그런 것들을 키워내고 후천적으로 한 사람인데 왜냐면 어릴 때부터 그러지 않았으니까 얘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내추럴의 일장에 막 그런 아예 타고난 거네요. 그냥 존나 타고난 애야 얘도 지금 결혼해서 애가 둘이야